자꾸 이제 현대병에 막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고 바빠 죽겠어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자꾸 고혈압이 있어, 당뇨 있어. 그걸로 인해서 이것저것 막 뇌출혈된 뇌경색도 오고 막 풍도 오고 이런 게 해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 보면은 가장 사망 1위가 뭐냐면은 암 걸려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점점 이렇게 이 암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해서 극복을 해서 암에 걸린 그 사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나라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뇌혈관하고 심장질환은 자꾸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암 사망률보다 뇌졸중으로 또는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거 그냥 좀 풍 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러면서 치매 걸리면서 100살까지 사는 거는 그건 산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봐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이제 살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죠. 평상시 지켜야 되니까 그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병이냐? 뇌졸중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뇌에는 혈관들이 많거든요. 혈관이 많아서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없다고 혈관이 많다 보니까 이놈이 터지거나 이놈이 막히거나, 오늘은 이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내일은 저 혈관, 모레는 저 혈관, 자꾸 이렇게 혈관이 많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 혈관이 터지면 피가 쫙 나오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라고 이제 진단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지 않고 피 찌꺼기가 혈관을 틀어막으면 피가 쭉 가다가 피가 못 가니까 이 뇌 속으로 피가 못 가니까 그 뇌들이 자기네들 피가 안 온다고 먹고 살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뇌혈관에 막힌 경우는 뇌경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진 거는 뇌출혈, 뇌핏줄이 막힌 거는 뇌경색. 이 뇌출혈하고 뇌경색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앞으로는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뇌졸중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뇌경색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료법은 거꾸로야. 하나는 뇌출혈은 틀어 막아야 돼. 출혈이 못 되게. 틀어 막는 거 해야 되고, 하나는 막혔으니까 뚫어주는 이런 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렇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자가 갑자기 지금 이게 뇌졸중은 갑자기 생겨요. 어느 날 그냥 건강하다가도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못 일어나고 갑자기 풍이 오는 거지. 시들시들 아프면서 뇌출혈이 온다든지 시름시름 아프면서 뇌출혈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전날까지 멀쩡해. 아까 어디 박물관도 가신다고 하는데 박물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오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 보면 풍이 와버리거나 입이 돌아가 있거나
말을 못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 뇌졸중이 오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선 뭐 병원으로 와야죠. 우선 병원으로 이제 싣고 왔을 때 내가 우선 이 사람을 진단을 붙여줘야 돼. 네 혈관이 터진 거냐, 네 혈관이 막힌 거냐를 빨리 이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뇌출혈은 CT라는 검사가 있어요. 뇌 컴퓨터 촬영이라고 그러지. CT라는 검사가 있어요. 뇌출혈은 요거는 그냥 뇌출혈은 딱 뇌출혈 됐다면은 CT 한 30초면은 뚜루룩 찍으면은 돼요. 아주 간단하고 그러면 바로 뇌출혈은 피가 하얀 게 보여요. 이렇게 CT를 찍으면은 간단하고 시간도 빠르고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힌 거 뇌경색은 이거는 CT로 안 되고 MRI라는 검사밖에 안 돼. 이게 MRI는 검사밖에 안 돼서 MRI를 찍는데 MRI는 CT라는 검사는 의료보험도 되고 돈도 싸. 그러니까 그러고 빨리 찍고 그런데 MRI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돈도 비싸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어떤 건 더 자세하게 하려면 25분까지 20분 정도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은 뇌 혈관 막힌 거는 MRI 찍어야지만 진단이 나오고 뇌출혈된 거는 CT라는 컴퓨터 촬영만 하면 됩니다. 그런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뇌출혈은 CT라는 거 간단하게 찍으면 된다더라. 그 다음에 이 뇌 혈관 막힌 거 뇌경색은 MRI를 찍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 요거 알아두세요. 근데 가끔 보면은 환자분들이 요런 지식이 없으니까 뇌경색이 걸려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막 풍이 온 사람을 자꾸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CT를 찍어달라고 하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의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그거는 하늘을 나르겠다고 하는데 좋은 자동차로 하늘을 날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이걸 기억해요. 뇌출혈 CT 찍으면 간단해. 그 다음에 뇌경색 그거는 MRI를 찍어야 된다더라. 요거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뇌경색, 뇌혈관이 막힌 사람들은 이렇게 MRI를 이제 찍으면은 이렇게 피가 못 간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못 가니까 뇌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MRI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CT라는 거를 찍으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이질 않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CT, MRI, 뇌경색 환자를 이렇게 CT를 찍어가지고서 진단을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뇌출혈은 이렇게 CT라는 거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한 30초면은 이렇게 하얀 게 뇌출혈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여요. 핏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뇌출혈 됐구나. 빨리 출혈 더 이상 되지 못하도록 지혈제라는 주사를 빨리 쓰고 이렇게 처치가 들어가면은 후유증이 없이 빨리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뇌출혈되거나 뇌혈관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을 오지 않고 막 한의원으로 간단 말이야. 한의원 가가지고 막 침 맞고 뜸 뜨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하다 안 되니까 그 시간 다 놓친 다음에 시기 놓친 다음에 병원에 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뇌출혈이나 하여튼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우선은 병원으로 먼저 오세요. 우선은 병원으로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CT나 MRI 찍어가지고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진단 받은 다음에 그 응급처치 받고 그 다음에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던 뜸을 뜨던 뭐 약을 먹든 뭘 하든 해도 괜찮습니다. 꼭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머릿속에 뇌 속에 이제 혈관들은 우리 뇌는 뇌 혈관을 통해서 이 피를 공급을 받아서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뇌들이 흡수를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디서 가느냐면 피 보내주는 곳이 심장이에요. 이 심장에서 피를 뇌로 이제 보내주는데 피가 이제 뇌까지 가려면 혈관을 통해서 이제 뇌로 피가 가거든요. 그 혈관이 이 심장에서 목을 통해 가지고 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뇌로 올라가는 목에 큰 혈관이 4개가 있어. 목 앞쪽에 목 앞쪽에 2개가 있고 목 뒤로 2개가 있고. 그래 그 혈관이 바로 목 앞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목 뒤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앞쪽으로 가는 혈관을 이제 유식하게 이제 경동맥 그래서 요즘에 경동맥 초음파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제법 많아요. 요 경동맥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배만 살찌는 게 아니라 혈관도 살이 쪄가지고 혈관 속에 그냥 노랗게 그냥 막 이 기름기가 꽉 끼어요. 그런 것을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뇌로 피가 못 가지. 못 가면 이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치매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경동맥이 요 목 앞에 2개가 있고 목 뒤로 이제 추골동맥이라고 해서 동맥 2개가 크게 해서 그 동맥 큰 4개가 뇌로 막 이 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MRI라는 검사를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경동맥이라든지 이 추골동맥, 뇌로 가는 혈관을 MRI를 찍으면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워낙 이 컴퓨터, 특히 우리나라가 컴퓨터가 이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지 이런 게 막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검사가 없었어요. 이런 검사를 하려면은 막 그냥 이 혈관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거기다 바늘 찔른 그 바늘을 통해서 약을 넣어가지고 찍고 아주 그냥 이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이제 돈이지. 이런 거 MRI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두룩 하면서 다 됐습니다.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야. 돈만 내면 돼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돈을 내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바늘로 찌르고 하면은 찌르다가 뭐 잘못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찌른 것이 피찌꺼기가 또 떨어져 나가면 머리 틀어막아가지고 병원에서 막 뇌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뇌경색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100% 해결돼서 가만히만 누워있어 찍기만 하면 뭐 되는데 얼마나 편리해요.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뇌 속에 아까는 이제 뭐 목에 있는 동맥이나 뇌 속에 있는 핏줄까지 전체 다 이제 MRI 가지고 혈관을 본 거고 뇌 속만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또 찍으면은 뇌 속만 보는 이렇게 혈관이 쫙 보여. 요거는 이제 MRI로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CT라는 거 가지고 이제 찍는 거예요. CT로도 찍어지는데 장단점은 뭐냐면은 MRI는 가만히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가만히만 누워있으면 따락 찍히는 거고 CT라는 걸로 찍으면은 돈은 싼데 이놈은 혈관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 바늘을 찔러가지고 주사약을 준 다음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주사 맞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사를 돈 없으면 주사 맞고 찍고 돈 있으면은 저기 그냥 가만히 누워서 MRI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 사람의 분명히 뇌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MRI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어도 안 나오고 병이 안 나오고 환자는 그냥 말도 못하고 막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아낼 때는 그때는 혈관을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게 직접 동맥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동맥 촬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그 서해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타구니에다가 이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바늘을 통해서 관을 쑥 집어넣어서 뇌까지 그 관을 이제 올리는 거야. 그 관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사를 그 관에다가 통해서 주사를 조영제라 해서 주사를 딱 주면은 주고서 그 엑스레이로 쫙 찍으면은 이렇게 혈관들이 자세하게 아주 거미줄 같은 혈관까지도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CT나 MRI 가지고 찍는 혈관 이런 것들은 혈관이 가늘은 건 안 나와. 웬만큼 굵은 것까지만 나오고 아주 거미줄 같이 가늘은 것들은 안 나오니까 그 거미줄처럼 가늘은 혈관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직접 동맥 촬영. 요거는 직접 동맥 촬영을 하는데 요건 조금 하는데 힘들어. 첫째로 우선 바늘로 찔리니까 아프고 그 다음에 그 조영제라 해서 주사약을 주거든요. 주사약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부작용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닭고기 먹으면 다 괜찮은 유난히 어떤 사람 닭고기만 먹으면 얼굴에 두드러기 가려워서 이런 부작용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약도 마찬가지야. 다 괜찮은데 그 약만 들어가면은 그냥 얼굴에 두드러기 나오고 가렵고 뭐 이런 사람 눈두덩 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하는 도중에 혈관이 터진다든지 또는 혈관이 맥힌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동맥 촬영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이제 동맥이 이제 막혔거나 또는 동맥이 좁아졌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고 또 이제 뇌에 뇌종양이라고 해서 뇌에 막 혹이 생겼어요. 그럼 그런 혹이 생긴 거를 주사약으로 그걸 막 혹을 주사약을 줘가지고 혹을 막 녹여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치료할 때만 치료 목적일 때만 이런 검사를 하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런 직접 동맥 촬영은 그런 후유증을 무릅쓰 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뇌졸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뇌졸중의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 야, 누구 아버지는 말이지 이번에 뇌출혈 됐는데 한 달 만에 괜찮아져서 다시 직장에 나가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누구 어머니는 요전에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식물인간 돼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누구 삼촌은 말이지 다른 건 다 괜찮아. 가는데 쫄룩거리 이렇게 하고서 가더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말을 잘 못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왜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만 질질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만 없고 어떤 사람은 초면은 괜찮은데 한 30분만 되면 나사가 빠져서 말이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지 안 한 소리 했다고 하고 막 누구한테 막 뭐 훔쳐갔다고 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똑같은 병인데 이거는 뇌는 이렇게 뇌는 이렇게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보면은 뇌의 부위에 따라서 전부 다 그 기능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요 앞에 부분, 전두부라고 해가지고 요 앞에 부분에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인격 발달, 즉 성격이 변화가 와. 그래서 이 막 사람이 점잖했던 사람이 막 포악해지고 막 그냥 요즘에 그 막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전과 1범이 아니라 전과 30범, 전과 뭐 15범 어제 감옥에서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그냥 못된 짓 해서 또 잡혀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 이런 기능은 요 뇌 이 전두부라고 해서 요 앞에 부분의 기능이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팔다리 멀쩡하고 다 잘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사가 완전히 성격이 헷가닥 있거는 거예요. 되게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원래 나쁜 사람이 병이 생기면 좋은 쪽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아주 나쁜 쪽으로만 변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부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데 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데는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하여튼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병이 생겼냐, 여기 생겼냐, 여기냐에 따라서 그 뇌의 기능이 다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뇌의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소개를 해줄 테니까 대충 오늘 이 뇌의 기능을 대충 알면은 이제 반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반의사가 돼서 옆집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요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희명병원 신경외과로 빨리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머리 아픈 놈은 무슨 췌장의 문제 같으니까 내과로 가세요. 이런 헛소리는 안 하게 되지. 자, 이제 뇌를 한번 봅시다. 뇌는요, 정말로 우리 하느님이 뇌를 정말 잘 만들었어. 지금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노벨상은 있는 대로 다 탈 거야. 그 사람의 아주 싹쓸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몸을 특히 뇌를 잘 만들었어요. 그 뇌는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집에서 중요한 도둑놈이 와서 뭐 훔쳐가도 괜찮을 거는 뭐 방바닥에 놓거나 책상 위에 그냥 놓고 다니지. 그런데 요거는 도둑놈이 가져가면 안 돼. 그런 거는 장롱 속에다가 깊이 넣어놓거든. 벌써 깊이 넣어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속 깊은 거다 넣고 안 중요한 거는 뇌가 안 중요한 건 없지만은 덜 중요한 거는 그냥 껍질에다가 내놨어. 그래서 뇌를 보면은 우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로 뇌는 어떻게 생겨요? 겉에 두피가 있잖아요. 두피를 수술하면서 두피를 벗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이렇게 나오죠. 머리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두피를 벗기고 나면 머리뼈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뼈 나오면 그 두개골을 떼어내면은 그 다음에 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세 가지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의 주머니가 뇌가 세 가지의 주머니로 쌓여 있는 거야. 주머니 한 개도 아니고 한 개 튼튼한 걸로 쌓여 있고 또 싸고 또 싸고 세 주머니로 쌓여 있어요, 뇌가. 그래서 뼈를 이렇게 떼고 나면은 이런 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막에 쌓여 있는 뇌가 나오게 돼요. 이 막은 굉장히 찔겨가지고 손으로는 절대로 찢어지진 않아요. 네, 가위로 이렇게 찌른다든지 그때는 되는데 손으로는 절대로 안 찢어져요. 그렇게 튼튼한 그런 주머니로 한 막을 싸놓고 그 막을 찢고 나면은 또 막이 나와. 그 막이 이렇게 보면 희끗희끗한 꼭 마치 어떻게 생겼느냐면 우리 집에서 보면은 음식 먹고 나서 음식 덮을 때 쓰는 그 비닐이 있잖아요. 그 랩이 있잖아요. 유니랩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또 딱 쌓여 있어. 그 쌓여 있는데 그 막을 또
딱 찍고 나면은 또 막이 나오는데 그 막을 딱 찢으면은 물이 쫙,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에 물이 쫙 있어요. 뇌가 또 물에 이렇게 뇌 전체 다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외부에서 머리를 쾅 쳤을 때 우선 뼈가 피부가 뇌를 보호하고 뼈가 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막들이 뇌를 보호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뇌가 물에 쌓였기 때문에 물에서 꽝 치면은 뇌가 물속에서 뇌가 흔들흔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만큼 뇌가 중요하니까 2중, 3중, 4중으로 뇌를 그렇게 보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뇌척수에 그 물이 이제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마지막 막이 하나 있어요. 그 막을 다 찍고 나면은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요런 뇌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튼튼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뇌 충격이나 이런 거에 보호하도록 뇌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뇌를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팔다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그냥 대충 살 수 있는데 뇌가 나사가 빠지면은 이거 아무 데도 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이 자꾸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거 불장난이나 하고 자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느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뇌를 볼 것 같으면 뇌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큰 쇠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대뇌가 있고 이게 이제 큰 대뇌가 있고 여기에 이 후두부에 보면 주먹덩이만한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속에 깊은 곳에 이것이 뇌간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벌써 이렇게 뇌간이라는 거는 요거는 뇌 제일 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뇌를 볼 것 같으면 요게 이제 색깔 넣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 뇌를 수술하면서 뇌를 보면은 색깔은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색깔이 있으면 너무 수술하는데 너무 좋지.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수술에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은 여기를 해야 될 부분을 색이 있으면 여기구나. 색깔이 있으면 딱 좋은데 색이 없으니까 여기인 줄 알고 수술해서 여기가 여기쯤인데 여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쯤을 수술해 놓는 의사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수술해 놓는다고 그 병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병신돼도 병신이고 안 돼도 그건 죽거나 병신이나 둘 중에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을 수가 있어서 옛날하고는 구별이 하늘과 땅 차이로 경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의사 시절에는 이런 MRI나 CT가 별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도 많지 않고 발달도 안 되고 하니까 하고 나면 그날 비상이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이걸 비상이 걸려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은 수술 여기 할 거 그 옆에 바로
604호 수술할 거 603호로 수술해 놨네.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수술해야지. 어떡하겠어. 604호로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고 재수술이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 지금은 뭐 자기 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603호면 603호 딱 나오고 604호면 604호 딱 나오지 603호 할 거 4호 하고 뭐 이런 일은 없어. 지금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자, 뇌에 이제 그 기능을 할 거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뇌는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그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 증상이 각각 다 달리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증상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오렌지 색깔 나는 거 요게 오렌지 색깔 요거는 이 뇌는 지금 왼쪽의 뇌예요. 왼쪽 뇌.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 뇌예요. 왼쪽 뇌는 여기 왼쪽 뇌에 그 오렌지 색깔 나는 것은 이것이 언어 중추라고 그래요. 언어 중추? 말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는 요 노란 부분은 꼭 인간한테만, 사람한테만 있고 왼쪽 뇌에만 있어요. 오른쪽은 없어. 오른쪽은 왼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면은 뭐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벌어다 먹이고 동물도 자기 새끼를 무슨 교육을 다 시켜요. 무슨 동물 이제 사냥하는 법을 가리키고 다 사람하고 똑같은데 말을 못해. 동물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 동물은 똑같은데 말을 못한다. 이 차이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왼쪽 뇌에만 이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를 낳자마자 원숭이도 다 서서 다니고 고릴라들이 다 서서 다니거든. 사람하고 같이. 낳자마자 이놈이 말을 할 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침팬지를 낳자마자 데려다가 정말로 똑같이 사람하고 젖을 먹이고 엄마, 아빠, 누나 말을 가리키기 위해서 10살까지 가리켰어. 10살이면 우리 말 다 하거든. 그렇죠. 10살이면 애기 커서 10살이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잖아.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젖을 먹이고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애기 기르듯이 낳자마자 깐난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살까지 키웠는데 말을 하더라 못하더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통일됐네. 못했어. 그것이 왜 못했느냐면 이게 인간한테만 있는 이 언어 중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 대신 그놈한테 우리가 왜 농아, 벙어리들한테 수화로 이렇게 수화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죠. 그 벙어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화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수화를 했더니 그건 하더라 이러냐. 배고파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하는데 말은 못 하더라. 이게. 그래서 그런데 봐요. 우리가 무슨 펭귄들이 보면은 펭귄들이 저 막 수천 마리가 두글두글 모여 있는데 그 펭귄 새끼들이 펭귄 어미가 가서 물속에 가서 고기 잡아다가 자기 펭귄 새끼를 갖다 먹이거든. 그 물속에 갔다가 펭귄이 이제 어미가 가서 물속에 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딱 여기 이제 뒤로 육지에 나와가지고 펭귄 자기 새끼를 남의 새끼한테 절대로 안 먹여요. 꼭 자기 새끼한테. 그 많은 새끼 중에서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아느냐? 펭귄아 부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막 다른 펭귄도 부를 거 아니야. 뭐 지 새끼만 새끼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펭귄 뭐 펭수나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통하는 이렇게 그 고주파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로 오오오 뭐저거 하면은 그 주파수만 그 자기 새끼한테 이게 딱 맞는. 우리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안 맞으면 지익 나오잖아요. 주파수 딱 맞으면은 얼씨구 절씨구 나오고 똑같아요. 그거 해서 딱 이게 그 주파수가 딱 맞아서 자기 새끼가 찾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요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뇌출혈이 됐던 뇌경색이 됐던 뇌에 혹이 뇌종양이 됐든지 간 환자가 와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할 때 왼쪽 뇌를 수술하느냐 오른쪽 뇌를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똑같은 병을 수술하는데 한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춤추면서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한 달 돼도 그냥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왼쪽 뇌는 수술할 예를 들면 오른쪽은 이제 말하는 중추가 없으니까 오른쪽은 환자가 이제 수술해 놓고 좀 어떠세요? 오늘은 물어보면 오른쪽 뇌 수술한 사람은 말을 다 한단 말이야. 아우 어제는 내가 여기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 아유 이 정도면 살겠습니다. 아 수술 잘 됐구나. 오케이. 마음을 넣을 수가 있는데 왼쪽 수술을 해놓은 사람은 언어 중추가 이게 나가니까 어떠세요? 그러면은 날 잡아 잡수야. 대답이 없어. 이거 내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 환자가 지금 경과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긴장을 하게 돼. 환자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쪽 뇌 비록 예를 들면 언어 중추가 이게 이 수술이 잘못된 경우는 언어 중추가 거기에 수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수술이라도 하면 되는데 언어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말을 못하면은 수술 또 그건 소용이 없는 헛수술을 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왼쪽 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뇌가 아니고. 그래서 뇌는 항상 기능이 거꾸로야. 왼쪽 뇌하고 관련 있는 거는 오른쪽 팔다리하고 관계 있고 오른쪽 뇌에 이상이 있으면 왼쪽 팔다리하고 관계가 있어. 항상 거꾸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중에서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왼손잡이 하나 둘.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되게 썩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들은 이게 이 왼손잡이들은 아기 낳았을 때, 아기가 이제 클 때 자꾸 밥 먹을 때는 왼손잡이들은 왼손으로 아기가 자꾸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엄마가 숟가락 뺏어가지고 오른쪽에다 또 손을 쳐줘. 그럼 오른손 먹다가 어느 정도 해보면 또 왼손으로 밥 먹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 속 많이 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항상 뇌는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에 몸하고 관계 있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하고 관계 있는데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은 전부 다 오른손잡이들은 다 왼쪽 뇌에 저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쫙 해봤지. 해보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뇌에 99.99%가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들은 99.99%가 아니라 왼손잡이일지라도 왼쪽 뇌에 98.999% 조금 더 오른쪽에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오른쪽에 이렇게 그 언어 중추가 있더라.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전부 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지 간에 언어 중추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다치더라도 오른쪽을 좀 다치면 좀 훨씬 낫고 왼쪽 다치면 정말 그날 그 재수가 많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보면 여기에 빨간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중추라고 그래요. 그 이제 운동중추는 이거는 말 그대로 팔다리 움직이는 곳이야. 여기에 이 빨간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말도 하고 생각도 다 정상이고 하는데 이게 왼쪽 뇌니까 오른쪽 팔다리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팔만 못 쓰는 사람, 다리만 못 쓰는 사람, 팔다리 같이 못 쓰는 사람. 이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것도 여기쯤 이게 이 빨간 부분의 그 이상 중에서 여기쯤에 이상이 있으면 다리만 못 쓰고 여기쯤에 이상이 있으면 팔만 못 쓰고 전체 다 이상이 있으면 팔다리 다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여기도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은 팔다리도 못 쓰면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증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새파란 거는 이거는 이제 감각중추라고 그래요. 이제 감각중추는 감각을 맡아보는 거야. 우리가 옆에 미운 놈이 있으면 팍 꼬집으면 아파. 딱 이거 느끼잖아요. 근데 꼬집어도 안 아파. 뜨거운 거 줘도 모르고. 그래서 이 중풍 걸린 사람을 응급실에 그 물리치료실에서 중풍 걸린 사람을 가서 이 핫백이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찜질하는 거 있어.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다가 뜨거운 거 대주고 하면은 이제 허리가 덜 아프고 이거를 그냥 이 오른쪽 팔다리 그 마비 왔다고 핫백을 대주면은 화상을 이만큼 입었는데도 몰라. 나중에 보면 이만큼 그냥 막 물집이 잡혀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에 바로 요 감각 중추에 병이 뭐 뇌출혈이 됐던 그 뇌경색이 왔던 뇌종양이 생겼던 여기에 병이 생기면은 그런 증상이 감각이 없어져요. 꼬집어도 안 아프고 뜨거워도 안 아프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빨간 노초 파나 뭐 이렇게 보라색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이제 청각중추라고 그래. 이게 청각중추는 말 그대로 듣는 거하고 듣는 거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고막도 정상이고 귀도 다 멀쩡한데 듣질 못해요. 듣질 못하니까 이게 뭐 옆에서 제가 그 전에 저기 보훈병원에 이제 거기 오래 근무했었는데 보훈병원에 한 사람이 이게 전혀 이 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 가가지고 월남전에서 하다가 이제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 귀 이쪽 여기 이 부위에 이 청각중추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저 청각중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낌을 딱 부상을 당하니까 헬기가 싹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데 헬기를 보긴 봤는데 헬기가 아무 소리도 없이 싹 날아와서 자기를 데려가요.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이 귀가 멀은 게 아니고 이게 청각중추가 나오니까 헬기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냥 꽝꽝꽝 하면서 막 먼지 나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데 헬기가 사뿐히 딱 나와서 자기를 딱 데려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귀가 아무리 좋아도 고막도 정상, 못도 정상에도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점점 이게 이 부위가 이제 기능이 자꾸 떨어지지.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눈도 현찮아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가끔 가보세요. 이제 귀가 어두우니까
이 자연히 자기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야 이번에 뭐 교회에서 어디 우리 뭐 단합대회 간다더라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단합대회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가 듣는 그 레벨까지 소리를 질러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가끔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야 거기 가서 그거 돈 주고 오고 어정 이렇게 해요. 이게 저 사람은 벌써 청각중추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망가 보일 거예요. 이게 보라색. 이 보라색 나는 데는 기억중추라고 그래요. 이 기억중추는 말 그대로 또 기억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억력은 우리가 이 뇌라는 건 쓰면 쓸수록 발전하고 발달을 하고 쓰지 않으면 자꾸 퇴화를 해요. 그 기억중추는 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조그만 해가지고 뭐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막 읽는다냐면 다 그거 다 외웠어. 그런데 지금 책 한 권 주고서 읽어봐. 매일 책을 보는데도 지금은 자꾸 그 기억력이 나도 떨어져 있어. 나이가 먹었다는 듯이. 그만큼 뇌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화의 속도가 아주 느려져요. 그리고 다시 쓰면은 다시 그 뇌를 쓰면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나이 먹었다 소리가 뭐냐면 야 요즘 텔레비전에 그 나온 그 탤런트 이름 뭐지? 그러면 야 김혜수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이 왜 머리 길고 노랗고 한 애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구냐? 김지미 알아 최무령하고 이런 거 대번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지미를 얼굴 조그맣고 이쁘장하고 생겨 이렇게 표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기억력이 안 떨어지도록 오늘부터는 계속 기억력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딱딱한 책 보면 그게 뭐 봐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봐도 좋고 좋아하는 신문을 봐도 좋고 이런 거를 보면은 자꾸 그 기억력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농담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뇌를 다쳐가지고 뇌를 이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팔다리나 이런 장기는 이식 수술이 되는데 뇌는 이식 수술이 안 돼. 신경은 이식 수술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옛날에 이 황우석 박사가 한참 그 신경 그걸 줄기세포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남 잘 나가면 배 아프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내가지고 지금 저 태국인가 어디 가서 거기서 연구하고 있더라고. 그건 나쁜 짓이지. 지금 그분이 계속 연구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뭔가 나았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이 뇌를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은 좋은 사람 뇌를 갖다 이식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은 많고 하니까 병원에서 나 좋은 뇌로 이식 수술을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한 사람이 요거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의 뇌인데 요거는 만불이에요. 그래요. 만불. 요거는 아주 군인이었는데 군대에서 3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 뇌는 100만 불이에요. 그래. 이게 유명한 대학 교수 뇌는 만불이고 이거 군인은 100만 불이라네. 자기 생각은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뇌로 이것이 100만 불이고 교수 거, 이 군인 이 사람 거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야. 왜 이렇게 이거는 좋은 뇌인데 이건 만불이고 100만 불이에요. 그랬더니 하하. 요 사람은 뇌가 이 대학 교수는 하도 뇌를 많이 써서 이식 수술하는데
더 이상 메모리가 꽉 차서 들어갈 게 없대. 요 사람은 군인인데 군인은 군대 간 이후로 책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머리가 통통 펴서 얼마든지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러네요. 그게 요게 100만 불이야. 예? 여기 자기가 그 만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자, 그 다음 여기 요 뒤에 부분 거무스레한 부분은 여기가 이제 시각중추라고 그래요. 시각 이 뒤통수에 볼록 나온대요. 뒤통수 여기에 시각중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보는 거. 보는 거하고 관련해 시각 이제 보는 거하고 관련했는데 이 보는 거는 보면 이 아무리 우리가 뭐 야 나는 시력이 1.0이다 뭐 1.5다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 시각중추 여기가 이게 이 시각중추 여기가 현찮으면은 눈이 장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아무리 좋은 발전을 이 좋은 전기를 해서 집에 보내줄 때 전선줄이 끊어지거나 전선줄이 끊어지거나 전기담화가 나가면은 불이 안 들어와. 똑같은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눈이 보이려면은 여기에 이 시각중추가 정상이 돼야지만은 눈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 뇌는 이게 크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뇌 부위에 따라서 그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예를 들으면 만일 여기에 병이 있고 이 뒤통수 부분에 병이 나면은 눈이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안과를 가게 돼요. 안과를 가서 안과에서 눈을 다 검사한 다음에 안과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안과 의사가 신경외과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신경외과 가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각중추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이 시각중추, 이 뒤통수 이 부분에 뇌 혈관이 참 잘 막혀요. 잘 막혀가지고 눈이 그렇게 잘 안 보여,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 병이 만일 여기에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여기에 병이 생긴 경우는 이 사람은 팔다리에 아까 말한 대로 팔다리 힘도 빠지고 팔다리에 감각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여기에 이만큼까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으면 팔다리 감각도 없고 팔다리 마비도 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증상이 각각 달리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대충 이 기능을 얘기해 주니까 똑같이 뇌에 뇌졸중이 왔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만 못하는 사람, 팔다리만 못 사는 사람, 팔다리 그 다음에 감각만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만 안 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꾸 아까 얘기한 거 홀딱 까먹고 또 이따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의 뒤통수에 있는 이 손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손에는 보면은 이게 이 몸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앞으로 눈 감으면은 우리는 보통 눈 감아봐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눈 감아봐 하면은 이 사람은 막 이 몸이 막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 봐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하면 이렇게 짝짝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손에 이상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걷게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악수합시다 하면은 우리는 싹 악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정상. 이렇게 악수합시다 하면은 손이 쫙 나가야 되는데 악수합시다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가다 이제 제 강의 듣고 보면은요, 길에 보세요. 이렇게 걷는 사람, 이렇게 걷는 별 사람 다 있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뇌에 이상, 손에 이상이 있어서 비틀거리고, 목소리, 그래서야,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이게 청각중추에 현찮아서 저기 하는 거, 다 그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가 이제 되셨어요.
이게 뇌간은 근간이 된다고 해요. 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뇌간인데, 이게 그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어야지만, 사람이란 건 오장육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뇌간이라는 건 뇌 속에 있는 모든 그 이제 뇌신경이라고 해서 12쌍의 뇌신경이 나와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이제 신경이 쭉 나오는데, 그런 신경이 여기에 다 뇌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뇌간에 병이 생기면은 참 재미가 없어요.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뇌 속 깊은 것이니까, 이 뇌가에 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뭐 주술 수 있는데, 깊은 강물 속에는 돌 떨어지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막 물을 다 빼내든지 그냥 막 그럼 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뇌 속에 있는 병 치료할 때는 뇌를 다 헤집어 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면 후유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간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정도의 이제는 요런 정도의 지식을 알고 이제 뇌졸중은 이제 한번 쫙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라 하고, 또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 빵 터지면은 피가 나오니까 뇌출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뇌출혈하고 뇌경색하고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뇌경색이 잘 오냐? 이제 다 보면 뇌경색 보면은 요즘에는 꼭 나이 먹어서만 오는 것도 아니야, 보면. 전부 다 젊은 애들도 와요. 그러면 뇌경색 나이가 75세 이상 돼가지고 이제 노화가 돼서 오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여야 돼. 75세 넘으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노화가 있는데, 40살 먹고 45, 쉬운 5, 여기에 막 뇌졸중이 오는 거는 자기 관리를 못해서 오는, 자기 잘못이야.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오느냐? 뇌 혈관이 잘 맥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고혈압 있으면 이게 잘 맥히지. 잘 터지기도 하고. 당뇨 있는 사람,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또 이거 있으면 5만 병이 다 와. 거기다가 심장질환, 심장이 나쁘면 심장에서 이게 심장의 펌핑 액션, 이게 이 펌프질 할 때마다 피가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심장에서 피찌꺼기가 생겨가지고 피찌꺼기가 꽉꽉 짤 때마다 쭉쭉 올라가서 뇌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아스피린이라는 그 찌꺼기 생기지 못하도록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쓰게 돼요. 그 아스피린은 그게 이제 그 심장 찌꺼기 못 생기게 하는 건데, 이게 심장 찌꺼기는 안 생겨서 좋은데 혈관까지 같이 녹여가지고 뇌출혈이 잘 돼야죠. 그래 아주 아스피린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스피린 쓸 때는 잘해. 무조건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쓰고,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굳이 아스피린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되느냐, 뇌경색이 되느냐, 뇌경색 막으려다가 뇌출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면 니코틴이 그냥 혈관 속에 그냥 까맣게 쫙, 폐도 까마지는데 혈관도 뭐 시커먼 것이 쫙 끼게 돼요. 담배 피면은 혈관이 잘 그렇게 막혀요. 또 뚱뚱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배만 살찌는 게 아니라 혈관도 살쪄가지고 혈관이 그냥 뚱뚱해지는 거예요. 혈관 속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혈관이 잘 막혀요. 비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뇌경색이 왔다가 딱 풀리는 거야. 정말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네? 눈이 어른어른 하다가 그 다음날 괜찮아졌어. 그런 사람? 또는 갑자기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래서 가만히 넣어서
하루 쉬었더니 그 다음날 괜찮았어. 요것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에요. 요거는 막 아이고 어지러워. 그 다음에 막 눈이 잘 안 보여. 요런 거 왔었던 사람은 그때 혈관이 막혔던 겁니다. 막히니까 증상 나왔다가 그게 조그만한 것이 막혔기 때문에 뚫린 거예요. 뚫려지면 그 다음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막 눈이 잘 안 보이게 한 사람은 요 사람아 당신은 또 뇌경색이 올 거니까 빨리 대비하세요라는 그 경고등을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다음날 괜찮아? 어제 나 힘들어 오늘 괜찮아? 한잔 하자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쾅 쓰러져서 그냥 막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그러면 뇌경색이 잘 오느냐? 뚱뚱한 사람이 고혈압 있고 당뇨 있지. 뚱뚱한 사람이 담배 피고 있어. 아까 저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바로 흰머병 올 사람이야. 담배 피시는 분 여기서 다 끊으셨네. 아유, 내가 이제 밥 굶게 생겼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은 혈관에 이렇게 노랗게 이런 식으로 막 기름기가 껴가지고 혈관이 막히면은 막 중풍도 오고 뭣도 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수술했는데 지금 수술하지 않고 그 혈관 막힌 부분을 관을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막 피는 거 펴가지고 이 혈관을 펴서 다시 피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스텐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목에서도 스텐트를 목이나 뇌에서도 많이 하는데 심장도 많이 스텐트를 많이 하게 돼요. 심장에서 혈관을. 여기서 심장에 스텐트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꼭 물어보면 한두 사람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다 혈관 이 풍선으로 피는 거예요. 코일 넣어가지고. 뇌출혈도 보면은 뇌출혈도 대부분 다 뇌경색하고 거의 같아요. 뇌출혈 원인이 보면. 그러니까 뇌출혈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 뇌동맥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뇌혈관이 요만큼 가누를 것이 이렇게 꽈리처럼 커져 있는 이게 뇌동맥류래요. 이 꽈리처럼 커져 있는 건데 이러면은 이런 거 우리 풍선 바람 조금 불으면 막 누르고 해도 괜찮은데 많이 불으면 누르면 빵 터지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런 경우는 재채기 꽥 해도 터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변비 있어서 힘주다 터지고 다 이렇게 아주 뇌출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이 뇌동맥류 꽈리처럼 커져 있는 병 있는 사람은 무조건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뭐 몰라도 알고 있는 이상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딱 그냥 수술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다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아스피린이나 심장 나빠가지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이나 이런 응고되지 못하도록 그런 약을 먹는 사람들이 뇌출혈이 아주 잘 돼요. 요런 거 있으니까 자, 뇌졸중은 이제 예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요. 헌일이니까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예방을 하려면 첫째로 이렇게 미리 이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머리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 있다, 간이 나쁘다, 뭐 아까 말한 머리에 뭐 꽈리가 있다. 이걸 미리 검사해가지고 알아놓고서 그거를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조절하고 이거 딱 미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뇌졸중 아까 막 무슨 아스피린 먹는 사람 아스피린을 안 먹는다든지 꼭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나이 먹어 가지고 잠이 안 온다? 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지만은 이게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막 신경 쓰느냐고 2, 3일 잠 못 자고 뭐 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잠을 자라. 그러고 이 추운 곳에 가지 말아라. 이게 그 날씨가 추우면은 혈관이 딱 수축이 돼서 혈압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뇌출혈이 잘 되고 올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날씨가 더우면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푹 팽창이 돼. 팽창이 되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출혈 같은 거 덜 돼.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그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 꾸준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 좀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는 막 나중에 막 뻗어가지고 와서 쉽게 말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운동을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8시간씩 운동을 했더라고. 그러니 내가 안 죽기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아이고 박사님이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노동한 거야 이 사람은.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1시간 운동한 사람 1시간 쭉 하면서 1시간 10분 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뭐 20분 이렇게 늘려가야죠. 얼큰나 오늘부터 운동하라고 그랬어 했더니 그냥 막 8시간씩 하니까 그냥 쭉 뻗어가지고 왔어요. 그런 운동은 안 해요. 그건 노동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운동량을 매일 하면서 조금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힘쓰거나 화내지 말라. 요거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비 같은 거 생기면은 잘 터지고 하니까 그런 거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모든 병에 다 똑같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면은 뭐 다 병이라는 거 다 쉽게 오죠, 그거는. 자, 우리 집에서 갑자기 그냥 환자가 막 딱 쓰러졌어. 쓰러졌으면은 이거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보고 있다가는 안 돼. 우리 뇌는 심장에서 뇌로 피가 4분 이상만 안 가면은 그 사람은 살더라도 뇌사 상태가 돼서 식물인간이 돼요. 그 식물인간은 여러분 식물인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식물인간은 여기는 다 죽었고 눈도 껌벅껌벅해. 그런데 이 밑에는 팔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눈만 껌벅껌벅해. 완전히 식물인간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뇌에 4분 이상 피가 못 가면은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딱 쓰러졌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러면은 가끔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가슴에다가 손 올리고 몇 번, 1분에 몇 번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딱 눕혀놓고 가슴 대고 무조건 그냥 그 심장 있는 여기 가슴을 막 누르면 돼. 누르다 보면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래. 갈비뼈 부러져도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그냥 눌렀다 뗐다 하면서 야 빨리 119 연락해줘 빨리 이렇게 119 연락 딱 받자마자 와도 10분 걸려요. 받자마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벌써 몇 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4분 안에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4분 동안에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 사람은 차라리 119가 안 오는 게 더 나아. 식물인간은요. 평생을 그 환자도 식물인간이지만 또한 가족이 그 희생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산다고 해서 그 삶이 별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심장마비가 딱 오면은 무조건 가슴에 대고 꾹꾹 막 누르세요. 누르고 한 사람한테 119 좀 불러달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하느냐. 응급처치를 하는데 집에서 이게 뇌에 이상이 있으면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서 자꾸 토해. 토하면은 이게 이 환자를 이렇게 반드시 눕히면은
토하니까 토한 것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 숨 못 쉬면 4분간 숨 못 쉬면 그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환자를 옆으로 놓고 엎드려서 엎쳐가지고 고개만 틀어놓으면 돼. 그럼 토하면은 바깥으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가지고 토하는 물질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나오게 하면 돼. 그런데 의식 없어가지고 계속 토하는 사람을 거기다 대고 막 동치미 국물을 준다든지, 나 실제로 봤어요. 동치미 국물을 주거나 물을 갖다 먹이거나 그럼 목 막혀 죽는 거야. 한 수 더 떠서 요즘에는 무슨 우황청심환을 갖다가 동그란 거를 줘. 맥혀 죽지 별 수 있어. 그 사람은 살 사람 벌써 죽었어요. 절대로 입에 그 음식물이나 약이나 입에 주면 안 됩니다. 환자 엎어놓고 고개 돌려가지고 또 토하도록 토하면은 그 입 안에 있는 것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꼭 알으세요. 절대로 뭐 우황청심환, 동치미 국물, 물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줄 거 같았고, 내가 불안해서 오늘. 자, 또 요것도 이제 뇌경색, 뇌혈관이 이제 딱 막힌 경우는 피찌꺼기가 가서 이제 틀어막기 때문에 그 피찌꺼기가 틀어막으면 처음에 그 피찌꺼기가 말랑말랑해요. 이제 그때 3시간 내로 빨리 병원에 가서 그 피찌꺼기를 녹이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한의원 가고 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침 놓고 뜸 뜨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놓치는 거야. 그러면 말랑말랑한 그 피찌꺼기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안 녹아, 이거는. 그때는 병원에 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뇌경색이 있을 것 같다면 우선 병원에 와서 그거 MRI 찍어가지고 그거 먼저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든 뜸을 뜨든 뭐를 하든 해도 좋습니다. 알았죠? 3시간 내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먼저 온다. 어느 병원 먼저 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야, 오늘 우리 즐거웠다. 내일 그러면 내일 저기 소요산 거기 등산하자. 알았어. 그럼 내일 9시에 소요산 거기서 만나. 9시에 갔는데 안 왔어. 친구가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못 받고 있는 거야. 뇌졸중 온 거야, 이게. 그렇듯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니까 평상시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특히 가족력이, 엄마, 아버지라든지 가족력이,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꼭 미리 한번 검사 받아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야.